가격에 그 배터리 값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예, 배터리는 전기차 성능과 주행거리 이런 데 상당히 밀접하게 영향을 주는 주요 핵심 부품이기도 하지만 가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대략적으로 차 가격의 한 40에서 50% 정도를 배터리 절반이 절반을 그러니까 비싼가 봐요, 전기차가. 다른 의미로 배터리 산 거네요. 야. 몇 천만 원짜리 배터리 사는 그러네. 거네요. 아니, 근데 그러네요. 쌤, 제가 신기한 게 우리 내연기관 살 때는 예전에 차를 볼 때 다 엔진 얘기했거든요. 뭐 이 엔진이 몇 개 통이고 무슨 뭐 독일 무슨 기술의 엔진, 마력. 뭐 우리 대한민국 자체 엔진을 개발해야 됩니다. 전부 엔진 얘기를 했는데 전기차 시대에는 전부 배터리 얘기만 하는 것 같아요. 가장 핵심 부품을 얘기하면 배터리와 모터긴 한데요. 네. 어떤 것이 더 성능에 영향을 주냐를 비교를 했을 때 배터리구나. 현재로서는 배터리가 조금 더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터리 얘기를 많이 하는 거고요. 쌤, 그러면 전기차 시장이 지금 이렇게 주춤하고 있고 그럼 사실상 2차 전지를 대표하는 게 리튬이온 배터리인데 이 시대는 좀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리튬이온 배터리가 부족한 점을 가지고 있고 그거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차세대 배터리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제가 하나 들고 나왔는데요. 뭐예요? 이게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 NCM 배터리입니다. 이게 에이, 배터리라고요? 거짓말. 그게 무슨 배터리예요, 그게. 선생님 사원 그냥 사원증 카드 아닙니까? KBS 출입증 아니십니까? 네, 잘못 보내신 것 같은데요. 이게 배터리라고? 너무하시네. 요거는 이제 저희 실험실에서 만든 거라 조금 작게 만들어져 있고 우와. 이게 이제 기업으로 가게 되면 상당히 큰 배터리를 만들고 그거를 직병렬 연결해서 사용을 하게 되고요. 배터리 형태는 요건 이제 파우치 타입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알루미늄 케이싱 해갖고 이렇게 만드는 걸 파우치 타입이라고 하고요. 이거 이외에도 각형이나 원통형 그런 모양으로 생긴 배터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의 다양한 형태의 배터리가 있습니다. 네. 선생님, 그거 저희 한번 봐도 될까요? 예. 네. 이야, 우와. 갖고 튀어. 오, 너무 신기해요, 진짜. 생겼다. 오. 이수연 아나운서가 들고 있으니까 되게 작아 보이네요.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아니 이거 정말 여기 약간 몰캉몰캉하고 이렇게 구부러지는 진짜 파우치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마시는 파우치 같이 생겼는데 굉장히 얇습니다. 우와, 이거. 우와. 저 정도 사이즈면 신기하다. 휴대폰에 들어가는 사이즈인가요? 아니면 요건 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휴대폰 거보다도 에너지 밀도는 작은 겁니다. 배터리 용량이 적군요. 민상 씨 되게 먹으면 안 돼요? 말랑말랑해. 처음 드시면 안 돼, 봤어요. 드시면 안 아니 돼요. 뭐 어쨌든 간에 우리 선생님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 뭐. 자연스럽게. 오늘 이민상 씨 출연료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예, 다른 거. 이거 얼마인데 이거? 예, 지금 이제 리튬이온 네. 배터리를 구경을 하셨는데 여러분은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우리도 배웠잖아요. 맞아요. 네. 오, 배터리에 비싸진다. 많이 쓰인다. 그래. 광물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어렵다. 배터리 치열하다. 달나라에서도 한번 캐보겠다. 맞아요. 경쟁. 소규모수에서 나온다 뭐 이런 거 배웠습니다. 예, 많이 알고 계시네요. 그렇습니까? 아, 예, 다행이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인류의 문명을 바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거처럼 벽돌폰 들고 다니지 않으셔도 되고요. 예, 또 AI나 IoT, 웨어러블 기기 등 정보통신기기와 전기 자동차 산업 분야, 신재생 에너지 필수 요소인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시스템 등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와, 안 쓰이는 데가 없네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2019년에 리튬이온 배터리 개발에 공헌한 연구자 3명이 노벨 화학상을 수상을 합니다. 와우. 가운데 있는 분이 스탠리 위팅엄 교수님이고요. 1970년대에 리튬이온 배터리의 원리를 최초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좌측에 있는 분이 존 B. 구디너프 교수님이시고요. 이분이 양극 소재의 성능을 향상을 시켜서 기존 대비 성능을 2배 이상 끌어올렸고요. 가장 우측에 있는 분이 이제 아키라 요시노 박사님인데 흑연 음극을 적용하고 이 기술들을 조합해서 현재 쓰이는 리튬이온 전지에 가까운 원형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991년에 일본의 소니가 최초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만들어서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보시는 것처럼 양극, 음극, 전해질, 분리막 이렇게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원리를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리튬이온이 양극에서 음극으로 움직이면 그게 충전, 음극에서 양극으로 움직이면 방전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전기화학 반응이기 때문에 이온이 이동을 하게 되면 전자가 따라서 같이 움직입니다. 네. 그 움직이는 게 바깥 도선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고 네. 그게 전류입니다. 그래서 그 전류를 저희가 사용을 하는 거고요. 아까 보여주셨던 파우치 안에도 지금 이 구조가 들어있는 건가요? 그 안에 양극, 음극이 있고요. 분리막까지 다 있어요? 예, 분리막이 그 사이에 들어가 있고 전액으로 적셔져 있습니다. 그 전에 액이라는 게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1% 부족할 때 이러면서 마시는 그런
그런 이온 음료에 음료. 들어가 있는 성분 같은 거, 이온 같은 거 있잖아요. 같은 원리이긴 한데 네. 같은 거는 아닙니다. 아. 예, 그 음료는 드셔도 되고요. 이거는 마시면 큰일 납니다. 예, 민상 씨 절대 마시지 마세요. 그럼 이거 안 무심코 이렇게 자꾸 마실 것 같아서 이거 불안해요. 배터리 먹었다. 집 이러고. 같지 않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배터리즈. 맞아요, 맞아요. 왠지 이민상 씨는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선생님 사람입니다. 아니, 무슨 말씀을? 선생님 그런데 이렇게 안 쓰이는 곳 없고 완벽한 배터리 같은데 이게 왜 어떤 한계가 있는 겁니까? 괜찮은데? 예, 크게 지금 두 가지 정도의 부족한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가격입니다. 비싸구나. 비싸구나 이게. 리튬이온 배터리는 현재로서 크게 두 가지 종류 정도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NCM 배터리고요. 또 다른 하나는 LFP 배터리.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NCM 배터리는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을 양극의 주요 성분으로 사용하는 배터리고요. LFP 배터리는 인산, 철 등을 주요 양극 성분으로 사용하는 그런 배터리입니다. 이 둘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NCM 배터리는 일반적으로 에너지 밀도가 높고요. 네. 에너지 밀도라는 것은 전기 에너지의 저장 능력을 의미하는데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똑같은 부피에도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하게 되는 그래서 가볍고 한 번 충전하면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배터리를 에너지 밀도가 높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굉장히 크구나. 전기차의 주요 셀링 포인트였던 1충전 주행거리, 한 번 충전해서 얼만큼 주행할 수 있는지와 직결되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들이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니켈은 상대적으로 비싼 금속인데다가 코발트는 또 분쟁 광물입니다. 그래서 잠깐 분쟁 광물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코발트가 가장 많이 매장되어 있는 국가가 콩고 아프리카. 민주공화국입니다. 네,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 그런데 이제 콩고는 정치적으로 좀 불안정한 나라고요. 네. 이 코발트 생산을 위해서 아이들이 동원돼서 아이고. 아이들의 노동 착취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배터리 업계에서는 이 코발트를 아예 빼거나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계속 개선을 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다시 말씀드리면은 NCM 배터리는 성능은 좋은데 가격은 좀 더 비싼 그런 배터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에 반해서 인산철 배터리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광물들, 인산, 철 이런 것들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수명이 NCM 배터리보다 조금 더 길기 때문에 경제성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보다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 에너지 밀도가 낮기 때문에 여전히 일충전 주행거리가 짧다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요즘 보면은 저 LFP 배터리 얘기가 점점 목소리가 커지는 것 같은데 물론 가격이 싼 거는 알겠는데 이렇게 목소리가 커지는 건 가격 외에 뭐 성능의 향상이나 등등등 어떤 다른 이유가 또 있었을까요? NCM 배터리가 이제 에너지 밀도 측면에서는 높지만 인산철 배터리가 안전성 측면에서 좀 더 나은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성. NCM과 인산철 양극재의 화학적 특성 때문에 인산철이 조금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안정성 측면에서 좀 더 유리한 겁니다. 하지만 둘 다 가연성 유기용매 전해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해질이 불이 붙을 수는 있습니다. 주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한 번씩 맞아요. 계산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배터리 화재 문제는 종종 뉴스에서 다들 모두를 한 번 충격에 불 빠뜨리게. 붙으면은 끄기가 힘들다. 맞다. 뭐 이런 것들. 자동차에 불 붙어가지고 안 꺼지고 막 이랬던. 소화기로도 잘 안 꺼지더라. 뭐 이런 얘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의 경우 화재가 일어나게 되면 온도가 순식간에 올라가고 옆에 있는 배터리에도 불이 붙게 돼서 연쇄적으로 화재가 일어나는 열폭주 또는 열전이 현상이 발생되거든요. 이러한 현상은 더 많은 양의 배터리를 집어넣어 사용해야 하는 전기차, 에너지 저장 장치, 데이터 센터의 무정전 장치 등에서는 더 크게 나타나고 화재 진압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AI 시대에 중요해진 데이터 센터는 BMS, 배터리 관리 장치를 통해서 수시로 배터리를 점검하고 유사시에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게 배터리 간 적정 간격을 확보하거나 열차폐 장치를 설치해서 안전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니 배터리는 사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좀 화재에 대해서는 불안해하시는 게 사실이고 우리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안전한 배터리를 개발하는 게 급선무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차세대 배터리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도 일반 소비자분들께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정도로 안전하긴 합니다. 실제 자동차 화재 비율을 보면 내연기관 자동차가 전기 자동차보다 더 불이 많이 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튬이온 배터리 안전성을 더 확보하고 일반 소비자분들께서 좀 더 안전하고 전기차를 탈 수 있게 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을 통해서 궁극의 안전한 배터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거의 최고 수준으로 도달해서 기술적으로 포화 상태라 새로운 배터리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거든요.